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선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항 곳곳에서도 경선을 앞둔 예비 후보들의 포스터가 보이면서 총선이 다가옴을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정치면을 보더라도 총선 관련 기사가 수두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다고요? 네, 뉴스를 보면 준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비례대표 제도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제도에 대한 정리와 함께 그래서 위성정당은 무엇이며 또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죠? 네, 먼저 선거를 하는 법 어렵지 않죠. 네. 투표용지 두 장을 받으면 한 장은 원하는 지역구 후보를 찍고 다른 한 장은 원하는 정당을 찍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에 따라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먼저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법일 텐데요. 총 300석의 의석 중에서 253석을 각 지역구 의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47석을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각 지역구에서 어떤 당이 몇 명 뽑혔는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나누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요. 전국에서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한다면 음, 전체 비례대표 의원의 47명인 10%, 5명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랫동안 이렇게 정당 투표를 해와서 굉장히 익숙한 방법인데, 그러면 지난 총선 때부터 도입이 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알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야 하는데요. 네, 아까 병립형에서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은 고정이었고 네, 비례대표 의석 47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바뀌는 거였잖아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 모두를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음, 예를 들면 A당이 전국에서 10%를 득표했다면 총 의석 300석 중에서 30석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만약 A당에서 지역구 의석을 10석 얻게 됐다면 30석 중에 나머지 20석을 2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겁니다. 네. 한 석밖에 얻지 못했다면 29석, 29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지역구 의석은 적지만 정당 득표는 많은 정당을 배려하는 투표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동형에서 준자가 들어간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률이 100%가 아니라 50%입니다. 음. 예를 들면 아까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전체 10%의 득표율을 달성했던 A당은 총 30석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구 의석을 10명밖에 채우지 못했다면 연동형에서는 20석을 모두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을 수 있었는데 준연동형에서는 20석 중 50%인 음. 10석만 네. 비례대표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면 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이렇게 좀 복잡한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선거구의 규모가 작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는 1등을 한 단 한 명만이 당선이 됩니다. 음. 그러면 문제점으로 사표가 많아진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네. 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선거구에서 1등을 한 후보의 득표율이 4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런데 2등을 한 후보는 30%의 득표율을, 3등을 한 후보가 2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네. 결국 그 선거구는 50%나 되는 사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1등을 해서 당선된 절반보다 더 적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했고, 그런데 이렇게 병립형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도 47석밖에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연동 형식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 정당들은 준영동형으로의 변경을 바라기도 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는 거대 정당 두 개가 꽉 잡고 있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네.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도가 낮아서 지역구에서 후보를 당선시키기 어려운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연동형으로 간다면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네. 국민들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뭐 정당 두 개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좋은 취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도 좀 달라지는 거는 많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위성 정당 때문인데요. 네. 거대 정당 두 양당에서 비례대표제만을 위한 자매 정당을 창당해서 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 위성정당 이름도 참 잘 짓는 것 같긴 해요. 네, 위성이라고 하면 행성의 주변을 도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구의 위성은 달이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양당 두 개 거대 정당이 자기의 위성이 되는 자매 정당을 만들어서 네. 연동형 비례제도의 맹점을 공략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투표를 하려고 보면 기존 정당과 이름도 비슷하고 또 색도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럼 이 정당들이 이런 위성 정당을 만든 이유를 좀 살펴보죠.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을 다시 되짚어 보면요. 네. 정당에 대한 총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수가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가 적어도 비례대표로 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음. 소수 정당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득표율로 계산한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네. 비례대표를 선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음.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가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대 정당들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위성 정당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거대 정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위성 정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네.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득표율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이제 위성 정당이 합당이 돼서 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음. 결과적으로는 준연동형 제도 이전인 병립형 제도와 비슷한 결과가 나게 되는 거죠. 네. 이 위성 정당 꼼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근데도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이 위성 정당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애초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계속해서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처럼 효과를 얻는 것이죠. 음. 이렇게 되니까 위성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된다면 네. 민주당 측에서도 문제가 크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위성 정당을 창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뭐 소수 정당도 배려하겠다면서 비례연합정당, 즉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같은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뭐 조금은 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이런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 이 투표가 제대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선거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에는 어렵고 조금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또 알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열린 생각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스톡톡에서는 비례대표제와 위성 정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